네, 안녕하세요. 저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루치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주제는 펫로스에 대한 주제예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펫로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상생활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게 실제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비롯해서 그런 상담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하는 곳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펫로스 이 증후군에 서로 상담해주는 수의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상담사들 그리고 그 반려동물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슬픔을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한국은 선진화가 되고 있지만 그 선진화에 뒷받친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의 시장은 굉장히 커졌어요. 너무나 아이들한테 사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졌는데 그에 기반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는 아직까지 많이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먹을 거는 많아졌고 예쁜 옷은 많아졌지만 아픈 아이들, 노령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실 반려동물의 그 노령견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화를 보면요 가장 많이 있는 게 장례 문화밖에 없어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산책을 할 때 산책 보조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노령견들을 위한 보조기구,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 다리가 안 좋은 아이들,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따라서 하네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죠. 뭐 종류별로 그냥 뭐 있지만 실제 외국은 그렇게 아픈 아이들마다 다 종류별로 그리고 아이의 견종별로 아이의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문화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한 명의 가족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점차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곧 한국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 이제 키우던 아이가 한번 잃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죽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있는 상태로 반려동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떻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근데 그 시간은 되게 그랬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고 났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장 무서웠던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지인들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의 그 슬픔을 공감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눈이 사실은 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고작 강아지 하나 잃은 걸로 저렇게 슬퍼해? 고작 강아지 하나 죽은 걸로 저렇게나 저렇게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키우지 않았을 때 저도 그랬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사실 그거를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면서 혼자 견뎌야 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오래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도 강아지를 잃고 반려동물을 잃고 일상생활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인들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뉴스에서도 요즘에는 간혹 나오죠. 강아지,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 그 슬픔을 결국엔 이겨내지 못해서 같이 죽는 경우 사실 이게 언제 나한테도 닥칠 수도 있다라는 일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반려동물의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생명체라는 것들은 인간보다 대사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생을 살아가요.
짧게는 뭐 10년, 요즘에는 굉장히 나이가 뭐 수명이 많이 연장돼서 20년 그 이상도 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노령화가 돼서 죽는 경우, 그리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 갑자기 아이가 급성 뭐 질환에 걸려서 죽는 경우, 이럴 경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넓히고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많은 아이들을 키우지만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꼭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먼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막내 아이가 혹시나 어떤 사고로 인해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삶을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항상 머리로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런 걸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아직은 아이가 어리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 사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곧 이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 오히려 더 생각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모면하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그게 준비를 하고 왔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펜로스 증후군을 이기려면은 그냥 저는 주변에 갑자기 지인이 자기 강아지를 되게 큰 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친한 지인들끼리 계속 만나서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울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2달, 3달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진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아이랑 같이 아픈 아이, 노령견의 아이를 대할 때 아로마 테라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좀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훨씬 더 많이 얻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떠난 뒤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1살 혹은 우리 아이가 아직 5살, 아직 어릴 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은 저 아이가 떠나갔을 때 그 기타 나머지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같이 친했던 아이,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아이, 그런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떠나버리면 그 남아있는 아이에 있는 그 상실감, 물론 내가 키우던 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상실감도 있겠지만, 그 항상 저보다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가 떠나버렸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까지 남아있는 아이의 마음, 나의 마음, 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꼭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슬픈 게 아니라, 아,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조금 더 아이와 밀도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슬퍼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반려동물의 시간은요, 인간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람은 24시간의 시간으로 살아가잖아요. 보통 강아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정말 미친 듯이 항상 반겨주죠. 그 이유가 반려동물한테 7시간은 인간의 하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만약에 하루 7시간, 8시간 출퇴근을 하는 시간을 비워두면은 그 아이는 나를 하루 만에 본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집을 하루를 만약에 비우면 이 아이는 나를 3일 만에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7시간이 마치 하루 같은,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우리 곁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주 예전에는 이런 걸 생각만 하면 되게 슬프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런 걸 지금 왜 생각해야 되지? 아직 우리 애기들은 어린데? 아직 저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5살, 6살, 7살,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를 호스피스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저게 당장 내일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이걸 언제까지 슬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시간을 진짜 잘 써야겠다. 이 아이한테 조금 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하면 아이가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모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하고 되게 아이랑 어떻게 하면 즐겁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아이가 아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짧을 수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조금 알차고 좀 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조금 노령견 그리고 환견을 키우면서 만들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는 그런 롤 향수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집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